그냥 좀 낯설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이런 딱 문이 보이면 우리 안젤리나를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특정하게 신비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홍살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안젤리나, 내 얘기 전혀 안 듣고 저거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제 신성한 공간에 왜 영어로 써 있으니까 또. 네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섭섭해. 우와, 근데 신기하게 이 어딘가 들어올 것만 같은 이 입구가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각각의 이제 좀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신기하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낮은 모양이긴 하지만 이제 재단이 지금 딱 재단? 그러면 이렇게 뭔가 길이 있는 장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아까 슬쩍 읽지 않았어요, 영어로? 선농단이 뭔지? 네. 영어로 뭐죠? 네. 알터. 설명 좀 해보세요. 선농단이란 얘기죠. 아니. 여기 어떤 곳이냐면 아주 옛날부터 처럼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농사를 위해서. 농사. 뭔가 또 비 오면서 맞아요, 물을 맞아요. 많이 이렇게 받아서 맞아요, 잘 커가지고. 짧은 순간 어떻게 그걸 다 읽었대? 저는 좀 시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선농단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조선시대까지는 농업국가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사가 정말 잘 되기를 번영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여기 동네 이름이 제기동이거든요. 네. 제기동도 말 그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동네. 네, 여기서 이제 선농단에서 제사 지내고 하게 되니까 제례를 지내는 공간 이런 의미로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재밌죠? 정말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정말 농사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기술력이 없었던 이 조선시대 때는 정말 그 하늘에 간절히 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어떤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뭐 관료가 나와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국왕이 나와서 직접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하고 친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왕은 친경을 하고 왕비는 친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왕은 이제 농사를 짓는 모습, 왕비는 이제 무명, 천을 뜨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인근에서 이제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순종 황제가 친경, 그러니까 직접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어떤 궁금함을 이해하는 측면, 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도 사진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와. 사진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1910년대, 20년대 때 이야기니까 사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보면 그만큼 이제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삶을 또 챙겨야 되는지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세종대왕이 선농단에서 친경하시던 때 비가 심하게 내려서 촌부를 옮기지 못할 형편에 이르러 신하들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게 되니 왕이 친경 때 쓰던 소를 잡아 맹물에 넣어 끓이라 하셨다. 고기 끓인 국물에 소금을 넣어 먹으니 이것이 바로 설농단이 되었다. 아니 그럼 우리 이 선농단에도 세종대왕님의 흔적이 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록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몽골인들이 이제 그 뼈를 고아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몽골의 침략 때 내려온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데 여튼간에 중요한 건 그만큼 이곳에서 백성의 어떤 그런 공공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남겨지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궁궐이나 이런 건 좀 우리가 관심도 많긴 하는데 선농단, 사직단 이렇게 뭔가 조선시대 때 이 나라의 번성을 기원하는 어떤 제의 장소 같은 게 별로 기억이 좀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에 맞춰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오늘 어땠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용한 오라버니께서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리 앞으로 이런 방송 안 대해서 찍을까요? 오늘 하셨잖아요. 너무 라떼는 위주여서. 네. 근데 이게 참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장소에 흔적들이 모여서 생기는 게 역사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조선시대의 모습들의 지금 청량리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 지금 청량리의 느낌하고는 정말 다른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쏙쏙 박힌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사실 원래
동대문 이제 한국 오기 전에 DDP 그 뭐 사하디 그 어. 유명한 플라자로도 알고 있었고 거기 근처에 막 러시아 밥집들도 막 있는 동네로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리얼 옛날 동대문의 역사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그 문화 그 이제 시장 그 기차 말고 단차 그 전차 그런 것도 너무 오늘 많이 배워서 정말 이제 뭔가 동대문에 대한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난 김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동대문 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동대문의 바깥쪽이 동대문 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인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대문 바깥쪽이 일부도 이제 종로구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동대문도 있고 동대문 운동장 뭐 어떤 DDP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동대문 하면 이제 동대문과 그 근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대문구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얘기 다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박수근 같은 화가도 창신동에서 활동하다가 정동동에서 마지막 활동하고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사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동대문구의 역사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마 흔적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아마 이 시장 단골 그러니까 지금 그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혼자 잠깐만 다음 편에 와서 뭘 사가지? 영지버섯 샀나 봐. 이게 또 아름다운 마무리 아닐까요? 언니 갑상선에 뭐가 좋다 했죠? 외국인 초속잠. 외국인 친구한테 또 막 소개하고. 좋아요. 자, 오늘 아무튼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쉽지만 동대문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 또 흔적 이야기 나도록 하죠. 흔적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역사 스테이!